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러시아 그림 이야기 점점 더 흥미로우시죠? 러시아 미술사를 통틀어 최고의 화가 딱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이 사람, 러시아 이동파를 대표하는 일리아 레핀을 들 수 있습니다. 레핀은 러시아 미술을 잘 모르는 한국에서도 살짝 두터운 팬층을 가지고 있는 화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레핀은 1844년 우크라이나의 작은 도시 추구예프에서 태어나서 15세부터 이코나의 견습생으로 일하면서 본격적인 미술 활동을 했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 황실예술 아카데미를 졸업합니다. 러시아 대표 화가들의 이력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권 화가로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 전통화에 대한 감각이 러시아 화가들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구축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레비치, 샤갈, 칸디스키 또한 초기 작품을 보면 러시아 전통 예술품의 문양이나 색채, 또 이코나에서 얻은 여러 아이디어를 그림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 전통 예술 탐구는 러시아 대가들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할 수 있겠죠? 1873년 레핀은 아카데미 졸업작품 야이로 딸의 부활로 유럽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습니다. 거기에서 프랑스 인상파의 빛을 접하지만 세느 강변의 파티 산상에 비춰진 빛, 아름다운 여인의 옷자락을 비추는 빛 등은 도탄에 빠진 러시아 현실에는 맞지 않다 생각하고 프랑스 유학을 중도 포기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얻게 된 화려한 빛은 소중히 품고 러시아로 돌아오죠. 그리고 시대 상황을 반영한 비판적 리얼리즘 작품 속에 러시아만의 찬란한 빛을 그려넣습니다. 또 천만 가지 표정 예술의 마법사 레핀은 수만 가지 인간 표정을 합곡에 그려넣으며 러시아 미술사에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단순한 사실의 기술을 넘어서 인간 본연의 내면까지 소름 끼치게 재현해내면서 감탄을 연발하게 만듭니다. 레핀을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은 그림, 볼가강에 비끄는 인부들. 이 그림으로 인해 레핀은 러시아 하단에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헐벗고 지친 모습으로 11명의 노동자들이 가슴에 빳빳한 밧줄을 두르고 커다란 배를 힘겹게 끌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박이 왕래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네바강엔 항만시설이 부족해 수심이 얕은 곳에선 사람이 직접 배를 끌어야 했다고 합니다. 레핀은 이 참혹한 광경을 관찰하고 인부들의 표정을 통해 삶을 무게해지던 인간들의 내면 표현에 집중하게 됩니다. 대각선으로 늘어선 인부들이 앞으로 쓰러질 듯 땅으로 꺼질 듯 그려진 구도 또한 그들의 힘든 삶을 더욱 리얼하게 표현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사마 페로프의 트로이카 이야기할 때 잠깐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죠? 이런 독특한 구도를 이렇게 절묘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또한 레핀이 천재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자, 찬찬히 각 모델들의 표정을 살펴볼까요? 레핀을 표현하는 천만 가지 표정 예술의 마술사라는 찬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레핀이 존경했던 성직자 카닌의 얼굴을 그린 거랍니다. 자초에 걸려 침몰하는 러시아호를 이끌 정신적 수호자로 대열의 중앙에 그려 넣었습니다. 지친 듯 피곤해 보이지만 지친 영혼을 다독이고 쓰러진 민중을 일으켜줄 지도자로 카닌을 선택한 거죠. 붉은 옷을 입은 앳된 소녀는 눈을 들어 그들이 지향하는 이상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두툼한 밧줄이 소년을 짓누르지만 현실을 이겨내고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낼 젊은 생명으로 그를 그려넣은 거죠. 그의 표정에서 밝은 미래를 점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자, 이 사람은 고개를 돌려 현실을 부정하고 있어요. 깊이 패인 주름이 삶의 고단함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합니다. 당시 러시아 민중들은 헤어나지 못할 현실의 무게에 오직 침묵만으로 버텨나가는 것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들을 대변하는 인부입니다. 레핀은 이렇게 인부들 개개인에게 의미를 부여하며 사회 모순에 저항하고 가난을 이겨내고 역경을 헤쳐나가는 개혁의 주체로 이들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역사가 될 변혁의 핵심은 러시아 민중임을 그림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그들의 삶은 찌들대로 찌들려 보이지만 사실 레핀이 이들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것은 지치고 힘든 비참함만이 아니라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인부들의 강한 의지 또한 깊이 있게 표현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런 레핀의 그림은 그동안 단편적인 러시아 풍속화를 대서사시를 품은 대단한 그림으로 올려놓는 중심적 역할을 합니다. 피를 흘리는 사람을 감싸 안고 있는 늙은 남자. 그들 옆에는 긴 창이 보이고 카펫 위로는 선열이 낭자합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실제 이 그림 앞에 서면 긴박한 상황이 그대로 느껴지고 너무나 사실적인 표현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짧은 탄성을 내지르며 하폭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19세기 러시아 그림을 대표하는 화제작 이반 네제와 그의 아들 이반입니다. 아버지가 저 무시무시한 창으로 아들의 관자놀이를 찔러버립니다. 집권 당시 극도의 공포 정치를 펼친 이반 네제는 조금이라도 자신을 거역하는 자는 누가 되었든 단칼에 처단합니다. 물론 아들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임신한 며느리조차도 차림이 단정치 못하다며 몸뚱이로 때려 유산시키는 폐륜을 저지른 이반 네제입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지? 하며 정신을 차리는 장면의 그림입니다. 이반 네제의 얼굴 표정 보세요. 지옥을 표현하라면 저런 느낌 아닐까요? 천하를 손에 쥐고 세상을 호령하던 짜르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가한 천인공노할 폐악에 몸서리치는 불쌍한 영혼만이 그림에 남아있습니다. 또 아들은 이미 생명의 반이 빠져나간 듯 동공이 학대된 채 무거운 힘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해한 아비의 품에서 슬픈 생을 마감해야 하는 왕자의 체념한 표정, 왕자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 등 이런 극적인 표현은 천만가지 표정 예술의 마술사 렛빈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반 네제와 그의 아들은 렛빈 하면 바로 떠오르는 작품이며 러시아를 대표하는 그림이죠. 그래서인지 그 유명세만큼이나 여러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우선 그림이 탄생한 이래로 이 그림은 전시 중 3번이나 찢어지는 봉변을 당합니다. 첫 번째가 1913년 전시회에 걸린 그림을 아브람 발라쇼프라는 러시아 이권화가가 그림이 너무 사실적이라 강한 잔인성이 드러난다 하여 화풍에 상처를 냅니다. 당시는 렛빈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복구가 쉽게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 2013년 러시아 그리스 종교회 행동가 그룹이 러시아 황실을 모독하는 렛빈의 그림을 국립미술관에서 내리기를 요구하는데 의견이 수용되지 않자 전시된 그림에 생채기를 내버립니다. 그래도 이때는 심한 상처가 나지 않아 복구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5월 매우 심각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당시 트레차코프 미술관에서 이 그림을 관람하던 30대 취객이 그림 앞에 놓인 가림막 대봉을 들어 그림을 가리고 있던 유리를 깨버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 심각한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레차코프 미술관에서 이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트레차코프 미술관은 복구 작업을 서둘러 2020년에는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공식 발표했지만 1985년에 발생한 에르미타주 박물관 소장품 렘브란트의 다나의 황산 투척 사건 때를 보아도 그림을 복원하는 데 10년이 더 걸렸으니 이 작품 또한 언제쯤 우리 앞에 다시 모습을 나타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렛빈은 역사를 그릴 때마다 렘블란트의 돌아온 탕자 속 극적 표현을 염두에 두고 작업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들를 것이니 그곳에서 돌아온 탕자를 감상하시고 렛빈의 이 그림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881년 봄 렛빈은 모스크바 음악의 밤에서 림스키-코르사코프의 교향곡 2번 안따르를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악장 복수의 기쁨에서 음악이 주는 비장함에 사로잡힌 렛빈은 바로 이반 네제의 사건을 떠올리며 그림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렛빈이 이 그림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숨은 뜻은 극에 달했던 짜르의 언론 출판 검열 제도와 그런 짜르의 폭정을 고발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반 네제의 얼굴에 시인 겸 화가였던 그리고리 마소예도프 얼굴을 그려넣었고 황제의 품에서 죽어가는 아들은 당시 러시아 화가이며 중편 소설 작가였던 가르신을 모델로 했다 합니다. 또 부자옆에 널브러져 있는 왕홀은 당시 예술가의 눈과 귀, 입을 통제하던 검열 제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리아 렛빈은 자신의 그림을 통해 말도 안 되는 1880년대 러시아의 어두운 현실을 풍자하려 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반 네제와 그의 아들이 역사적 주제를 바탕으로 한 작품 중 최고로 꼽힌다면 혁명을 주제로 한 작품 중에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가 최고라 평가받습니다. 2007년 11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칸진스키와 러시아 거장전에서 이 그림의 습작이 전시되기도 해서 한국 사람에게도 많이 알려진 그림이기도 합니다. 19세기 많은 지식인들은 짜르의 전제 정치에 항거하여 가정을 떠나 혁명지를 전전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서로의 성사도 알지 못한 채 혁명가는 잡혀서 시베리아로 유형을 갖겠거니 하고 배후를 포기한 채 묵묵히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림 속 집안에 어느 누구도 예견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 집안의 가장이 집안으로 쑥 들어선 겁니다. 1년 365일 노심초사 아들을 기다렸던 어머니는 엉거주춤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서려 합니다. 그녀의 얼굴 표정을 읽을 순 없지만 세월이 내려앉은 무정한 어머니의 어깨 위로 아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반가움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아내는 남편의 예고치 않은 기한에 피아노를 치던 손을 멈추고 놀란 기색으로 그를 쳐다봅니다. 남편을 향한 눈빛이 무척이나 메말라 있어요. 남편의 큰 뜻을 이해하고 격려해야 하겠지만 오랜 세월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던 남편에 대한 마음이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을 것이고 현재는 단념한 듯 냉랭하게 보입니다. 아이들 표정 또한 참 절묘한데요. 목을 쭉 빼고 아빠를 쳐다보는 아들은 그에 대한 기억이 또렷이 남아있는지 반가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아니면 할머니에게서 익히 들어 혁명가로서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린 딸아이는 기억 속에 아빠의 존재는 없는 듯 낯선 남자의 등장에 잔뜩 겁을 먹은 듯합니다. 여러분, 그림 속 혁명가의 얼굴을 잘 보세요. 어떤 얼굴 표정인가요? 긴 유형 생활을 끝내고 지친 영혼과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그의 모습은 많이 피곤하고 남루해 보입니다. 설렘, 반가움, 낯설음, 긴장감, 미안함 등 복잡한 심경의 혁명가 얼굴일 겁니다. 삶을 무게에 찌들린 혁명가 뒤로 햇살이 환하게 비치는데요. 사진의 역광처럼 밝게 비치는 빛 때문에 우리는 캄캄한 남자의 표정을 명확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떠나 오랜 세월을 혁명가로서 재수로서 고단한 삶을 살았을 그의 인생 역경을 어찌 하나의 표정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를 이렇게 화사한 햇빛 속에 묻어 우리에게 혁명가의 심정을 상상케 하는 랩빈의 천재적 표현이 눈부십니다. 밝고 화사한 빛이 그림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에서 가져온 그 빛이죠. 화사한 햇빛과 그 빛으로 인해 생기는 진초록 그림자, 그리고 빛과 함께 움직이는 공기의 느낌 등은 인상주의적 빛의 표현을 뛰어넘는 랩빈만의 천재적 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호탕한 웃음, 유쾌한 웃음, 박장대소하는 모습을 이보다 더 실감나게 표현한 그림이 있을까요? 세계에서 웃는 모습을 가장 잘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바로 러시아인들의 개성적이고 정열적이고 민중적이며 또 영웅적인 기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림. 터키 술탄에게 편지를 쓰는 자포로지의 카자크들입니다. 러시아는 지형적 특성상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끈질긴 저항으로 전쟁의 대부분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화려한 승리가 아니고 그냥 은근과 끈기로 버텨서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인내하고 지켜낸 민족적 성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림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1670년경 우크라이나의 드네프르강 근처에 살던 카자크들은 오스만 터키 세력과 충돌합니다. 터키의 술탄은 자포로지의 카자크들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는데요. 이에 카자크들은 항복은커녕 터키의 군대를 전면할 것을 장담하며 오히려 터키 술탄의 항복을 요구하는 답장을 보냅니다. 바로 그 편지를 쓰는 장면입니다. 그림 속의 인물들은 너무도 유쾌하고 호탕하며 유머러스해서 그림 속의 그들을 보며 함께 미소 짓게 됩니다. 그들은 혈기에 넘치며 자유로워 보입니다. 인물 개개마다 표정이 압권이죠. 랩빈의 손에 의해 탄생된 화폭 속의 밝고 낙천적인 표정, 그 시각적인 에너지가 화폭을 뚫고 뛰어나올 만큼 강렬하고 호탕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리안 랩빈의 작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그림 말고도 랩빈의 작품은 정말 많습니다.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 너무 아쉬운데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